야, 내 돈 갚아? 내 돈 7억 갚으라고! 여러분, 인생은 종종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그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도 찾아오죠. 하지만 여기 그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결국 자신만의 섬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가 어떻게 연봉 10억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 그 첫 번째 막을 올립니다. 2015년 겨울 서울의 어느 낡은 빌라 지하 셋방.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하는 이곳에서 제 이름은 김준입니다. 당시 저는 35살 어둠 속에 갇힌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작은 방 안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저의 존재를 겨우 증명하는 듯 했죠. 벽지는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지난 여름 내내 틀었던 에어컨의 흔적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단돈 17만 원.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빚은 무려 7억 원.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저는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야 할까였습니다. 아침 햇살은커녕 지하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조차 없는 어두운 방에서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채권자들의 독촉 문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준 씨, 이번 달 변제 기한이 지났습니다. 당장 연락 주세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섬뜩한 경고 문자들이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두들겼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쿵쾅거렸고 손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설 때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맹물에 김치조차 없이 먹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지만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게 찢어 붙여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 조카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겨우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무능함이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짊어진 빚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에게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젊은 나이에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 제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제 심장은 늘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으로 뜨거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시장 조사를 하고 창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30이 되기 전 큰 용기를 내어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걱정했지만 제게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당시 막 떠오르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밤샘 개발과 마케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저는 제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오르고 직원 수도 늘어나면서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미래는 오직 성공으로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2012년 갑작스러운 경쟁 심화와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저희 쇼핑몰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면서 자금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유행을 따른답시고 섣불리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고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도 족족 실패했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는 헛된 희망에 매달려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어느새 제 머릿속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실패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제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결국 저와 몇몇 남아있던 직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허탈감과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폐업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업 초기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제 눈빛에는 불안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지하방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빚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저를 믿어주던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과연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희망은 있는 걸까요? 절망은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이 지독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과연 절벽 끝에 서 있던 그에게 어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을까요? 지하 셋방에서의 하루는 공포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걸려오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이제 제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는 마치 죄인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은 비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피했던 채권자 중 한 명, 사채업자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통화 버튼을 누르는 내내 떨렸고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김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싸늘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준 씨. 이제야 전화를 걸다니 내가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했는지 아나? 당장 내일 오후 3시까지 원금의 일부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제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발 딱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주저앉아
낡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다니. 이는 제게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제가 진 빚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축축한 이불 속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7억 원이라는 돈은 하루아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불빛 아래 곰팡이 핀 벽에 기대어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실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더군요. 유행에 휩쓸린 무리한 투자, 확신 없는 아이템에 큰 돈을 쏟아부음, 과도한 욕심과 성급함,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압박감에 이성적인 판단 상실, 핵심 역량 부족,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성공 방식만 따라함. 저는 노트 위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지 않는다. 원점에서 시작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직이나 정규직은 사정이 급한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 대비 가장 많은 현금을 벌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겨우 구했고 안전모를 눌렀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배달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늦은 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서울의 골목길.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릅니다. 헬멧 속의 제 얼굴은 추위와 피로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만 걸친 채 저는 손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 하나라도 더 잡아야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빚은 제게 휴식이라는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헬멧 속에서 돈을 되뇌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일했습니다. 배달앱 화면을 응시하는 제 눈은 토끼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손목과 무릎은 시도 때도 없이 욱신거렸습니다. 지하 셋방으로 돌아오면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리는 듯 했지만 저는 매일 수첩에 그날 번 돈을 기록하며 작은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배달 일만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겨우 충당할 뿐 원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 안의 사업가 기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돈 주고 산다. 제가 배달하는 식당들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맛은 있는데 온라인상 노출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수많은 식당을 드나들었던 저는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밤샘 배달을 마치고 잠이 들기 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빚을 갚아야 한다. 단기 노동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내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저의 전문성은 과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쌓았던 온라인 마케팅 및 운영 노하우였습니다.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 자체가 귀중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작은 식당 사장님 한 분에게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식당의 온라인 배달 매출을 3개월 안에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성공하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겠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피곤해 절어있는 제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사장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처절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마지막 희망을 거는 심정으로 제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불시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배달일과 컨설팅이라는 두 개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더 줄여야 했고 단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빚쟁이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컨설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과연 저는 이 절박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이 7억 빚을 갚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배달 대행 일을 마치고 지하 셋방에 돌아오면 시계는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제 머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과 계약한 3개월 매출 2배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을 새워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오래된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배달의 민족 리뷰 평점이 3.5점대로 낮았습니다. 부정적인 리뷰의 대부분은 배달 지연이나 포장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음식 맛에 대한 불만은 적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단서는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라이더로서 이 식당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문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경험 관리였습니다. 저는 당장 마케팅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홍보 문구를 바꾸는 대신 고객의 불만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72시간 신속 배달 및 포장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배달이 가장 밀리는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제가 직접 식당에 상주하며 배달 시간과 포장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고객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둘째, 진심을 담은 손글씨 사과문 전략을 펼쳤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를 남긴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 주문 시 사용 가능한 쿠폰과 함께 손글씨로 쓴 사과 편지를 포장 박스에 넣어 보냈습니다. 기계적인 응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셋째, 솔직함이 최고의 마케팅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배달앱 메인 페이지에 솔직한 문구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배달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72시간 안에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이러한 절박함에서 나온 역발상 전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좁고 바빴지만 사장님과 저는 밤늦도록 배달 포장대 앞에 서서 포장 상태와 배달 앱을 점검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못 믿어했지만 점점 쌓이는 긍정적인 리뷰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은 초점을 잃지 않았고 잠을 줄여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이 분식집의 평점은 4.7점으로 수직 상승했고 매출은 전월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사장님은 흥분하여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다 김군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작은 성공은 곧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사장님과의 성공적인 계약 덕분에 저는 약정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빚 7억 원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의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배달 라이더에서 매출을 올려주는 마케팅 귀재로 변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동종업계의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지하 셋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난번 전화 통화를 했던 사채업자 박 씨가 거구의 남성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가 배달을 위해 마련한 낡은 오토바이를 발로 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뚱한 얼굴에 짙은 미소를 띠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허허, 김준 씨. 자네 이 지하방에 틀어박혀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군. 배달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자네가 지금 나한테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인지는 아나?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갚을 겁니다. 지금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제 사업을 키워야 합니다. 박 씨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고 옆에 있던 남성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오늘 번 돈 전부 내놔.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이 돈을 갚으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늘 이 돈을 가져가시면 저는 다시 지하로 떨어집니다. 제가 갚을 돈은 7억입니다. 제게 사업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습니다. 순간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당장 뜯어내는 것보다 7억을 온전히 회수할 기회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제 멱살을 놓았습니다. 좋아. 딱 3달이야. 3달 안에 내 사업이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내 방식대로 처리할 것이야. 이 극적인 대화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요. 채권자들의 위협은 제게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압박감, 즉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서 얻어낸 3달이라는 시간을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하는 데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컨설팅을 넘어 구조화된 사업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무실도 직원도 자본금도 없습니다. 과연 김준은 이 3달 동안 7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무시무시한 채권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채권자 박 씨에게서 얻어낸 3달의 시간은 제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절박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압박감을 에너지로 삼았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무자본으로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하고 7억 빚을 갚을 기반을 마련한다. 지하 셋방은 이제 잠자는 곳이 아닌 제1인 기업의 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좁은 책상 앞에서 밤낮 없이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영업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초기 자본금, 7억 빚을 진 저에게는 모두 사치였습니다. 저는 돈이 아닌 가치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성공시킨 분식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곳을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활용했습니다. 사장님의 성공 사례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동네의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기 영업 전략으로 성공 보수 시스템을 초기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매출을 올려드리면 그 증가분의 20%를 수수료로 받겠습니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실패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이 제안은 자금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이른바 재능 교환 시스템을 영입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자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웹페이지 제작, 상세 페이지 기획 등 전문 분야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돈 대신 재능을 교환하는 기발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재능 마켓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실력이 뛰어난 젊은 프리랜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성공한다면 계약금과 더불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려 향후 정식 사업 파트너가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에 디자인을 전공한 20대 여성 수연 씨와 IT 개발을 부업으로 하는 30대 남성 태훈 씨가 합류했습니다. 수연은 제가 제공하는 마케팅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어 했고, 태훈은 정규직 외에 자신만의 사업 기반을 다지고 싶어 했습니다. 새방이 좁아 저희는 밤마다 동네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였습니다. 김주는 종이컵 가득 담긴 커피를 마시며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수연은 노트북 앞에서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태훈은 태블릿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곤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RBF 시스템 덕분에 고객사는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5곳의 소상공인과 계약을 맺었고 모두 매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태훈의 본업에서 예상치 못한 야근이 잦아지면서 그가 맡은 데이터 분석 작업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태훈은 피곤에 절어 김준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준 씨, 미안합니다. 이번 주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본업 때문에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안 되는데 어쩌죠? 태훈의 이탈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7억 빚을 갚으려면 이 시스템이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절박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수연과 태훈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제가 수수료로 받은 돈은 겨우 300만 원. 7억 빚을 갚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는 아직 작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태훈 씨, 저는 당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300만 원을 월급으로 드리는 대신 회사의 지분 10%를 드리겠습니다. 돈 대신 함께 이 사업을 키워나갈 주인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본업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전념해 주시겠어요? 태훈은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돈 300만 원보다 회사의 성장에 대한 지분을 약속받은 것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태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역시 자신에게도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수연에게도 지분 10%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비전과 신뢰라는 무자본 최고의 자산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더미 CEO가 처음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공식적인 마케팅 대행사의 모습을 갖추고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독특한 성공 보수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넘어 대형 고객사의 러브콜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채권자 박 씨의 3개월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김주는 약속된 기한 내에 7억 빚을 청산하고 연봉 10억 CEO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단 석 달. 채권자의 위협 속에서 시작된 김준의 무자본 마케팅 대행사. 성공 보수와 지분으로 뭉친 그의 팀은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태웅과 수연이 정식 파트너로 합류한 후 저희의 성장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저희의 RBF 시스템은 업계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비용 부담을 꺼리는 중소기업들까지 저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작은 분식집의 성공 사례는 이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로 확장되었습니다. 저희는 지하 셋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미팅과 업무는 철저히 온라인과 고객사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멋진 사무실 대신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 모든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고객사의 핵심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이는 곧 고객사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희는 매주 서너 개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분으로 묶인 팀원들은 마치 자신의 사업처럼 열정적으로 일했고, 이 시너지는 곧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석 달의 시한이 끝나기 2주 전, 저는 모든 계약금을 정산하고 수수료를 취합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엑셀 파일에 찍힌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순수익 8억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보다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지하 셋방의 곰팡이 핀 벽을 보며 3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절망과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태웅과 수연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석 달째 되는 날, 저는 채권자 박 씨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한 제 모습과 달리 박 씨는 여전히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는지 볼까? 돈은 가져왔나?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현금과 자기 압수표가 섞인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원금 7억 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합쳐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사장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 씨는 직접 돈을 확인하고 나서야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험악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는 마지못해 저와 관련된 모든 채무 서류를 제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게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빚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빚 청산 후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하 셋방에서의 경험과 성공 보수 시스템은 저희를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저희 회사의 연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고 저의 개인 연봉은 10억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빚더미에서 연봉 10억 CEO가 되었지만 저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절박함, 그리고 돈 대신 비전과 신뢰로 함께 해준 소중한 파트너들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자본이 아니라 고객과 파트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심이라는 것을 지하 셋방에서 배웠습니다. 저처럼 절망의 순간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곧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제 사업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의 새로운 성공 비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